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삶을 낭비할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언제나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끝에서 지친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내뱉는 변명에 가깝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남는 허무함은 시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루를 지나보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약속도 있었고 메시지도 주고받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되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남의 요구에 반응하고 급한 일에 끌려다니고 끝없이 흘러드는 정보의 시선을 빼앗긴 채 하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 하지만 정말 짧은 것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세네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잃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돈을 잃으면 금세 알아차리지만 시간을 잃을 때는 아무런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가장 값싼 것으로 여기며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줍니다. 원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고 중요하지 않은 대화에 시간을 쏟고 필요 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허비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흘려보낸 시간이 모여 어느 순간 인생이 너무 짧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삶은 결코 짧지 않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가 정해놓은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혹은 불안과 비교 속에서 안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바쁨은 충만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쁨은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사소한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일수록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네카가 보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하느라 정작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가 짧더라도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일정표였는지, 타인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불안과 비교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치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듯 하루하루를 채우지만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네카는 시간을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시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자원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던 순간들이 갑자기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삶이 짧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서두릅니다. 하지만 서두름은 시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낭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세네카는 삶을 길게 사는 비결이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루를 깊이 있게 사는 사람은 그 하루를 여러 번 산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얕게 흘려보낸 열해는 제대로 산 하루보다도 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이 짧다는 생각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체감은 대부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간을 붙잡고 사는 태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삶 역시 짧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네카의 이 사상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를 잇는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붙잡기 위해 지금 손에 쥔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현재를 보류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도착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미래에 매달리는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대비는 현재의 선택이지만 집착은 현재의 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운다는 이유로 오늘을 밀어버립니다. 내일 더 잘하기 위해 오늘은 대충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며 계획만 남고 삶은 비어갑니다. 두 번째 낭비의 형태는 타인의 삶을 대신 사는 것입니다. 남이 기대하는 모습, 남이 정해준 기준, 남이 만든 속도에 자신을 맞추느라 정작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남의 것이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체는 사라집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이나 물건에는 쉽게 선을 긋지만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부탁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의미 없는 대화에도 끝까지 응답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쉽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루는 타인의 일정으로 채워지고 밤이 되면 정작 자신에게 쓸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 피곤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낭비는 과거에 붙잡히는 습관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고 바꿀 수 없는 선택을 곱씹으며 자신을 탓합니다. 과거는 기억해야 할 교훈이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늘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몸은 지금에 있지만 마음은 어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가 보기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감정 낭비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사람은 지금의 시간을 더 쉽게 흘려보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한 현재는 언제나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임시로 사는 삶은 결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낭비는 쓸모없는 바쁨입니다. 바쁜 일정, 가득 찬 하루, 쉬지 않는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쁜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바쁨은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네카는 쉼없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목적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움직임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입니다. 목적 없는 분주함은 시간을 죽이는 가장 정교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낭비는 끝없는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해서 상상합니다.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잠식합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하루는 생각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세네카는 걱정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고통보다 예상된 고통이 더 오래, 더 깊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걱정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걱정으로 채운 사람은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하루를 소모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낭비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현재를 떠난 삶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로 도망치거나 과거에 머물거나 타인의 삶 속으로 숨어버리는 순간 현재는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현재는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네카는 삶이 짧다고 느껴질수록 현재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자원을 가장 하찮게 취급합니다. 이것이 삶이 짧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특별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을 되찾는 첫 단계는 시간을 잊는 방식부터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말은 흔히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말한 시간의 회복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 그 무게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간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소식입니다. 그 순간 하루의 주도권은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후의 시간은 반응의 연속이 됩니다. 메시지에 답하고 요구에 응하고 상황에 끌려다니며 하루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보낸 하루는 길어 보일 수는 있어도 깊지는 않습니다. 세네카는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단계로 의식적인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의 시간의 값어치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자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산 하루는 기억에 남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는 하루는 삶을 짧게 만듭니다. 그는 특히 아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루의 첫 방향이 그날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시작한 하루는 끝까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를 정리하며 시작한 하루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루를 지휘하느냐입니다. 세네카가 말한 시간의 주인은 항상 자신입니다. 타인의 요구가 많아서, 환경이 열악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책임을 외부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는 이런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외부 요인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늘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또 하나의 핵심은 선택의 단순화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적은 것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시간은 선명해집니다. 그는 인간이 필요 이상의 욕망으로 시간을 스스로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갈망, 더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은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는 추구는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과 같습니다. 반면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태도는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한 세네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가치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삶 속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다시 흩어집니다. 그가 말한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있는 사유를 위한 독서,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독서였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얕은 지식의 축적은 바쁘게 만들 뿐 삶을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태도는 결국 현재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하루를 온전히 살아냅니다. 세네카는 이 현재의 충만함이 삶을 길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의미 없는 관계, 목적 없는 바쁨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시간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시간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삶은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태도를 갖는다면 하루는 놀라울 만큼 길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쁜 사람과 충만한 사람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루를 꽉 채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정은 빼곡하고 할 일은 끝이 없으며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바쁜 사람은 늘 피곤해 보이고 충만한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 보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도 삶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세네카는 이 차이가 내면의 중심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바쁜 사람은 외부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상황에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움직이고 요청이 오면 응답하며 문제가 터지면 끌려갑니다. 이렇게 반응으로만 구성된 삶은 언제나 급하고 늘 뒤처진 느낌을 남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만한 사람은 하루의 기준을 스스로 세웁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정합니다.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모든 기회에 손을 뻗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일에는 과감히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하루를 정리하고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바쁜 사람이 늘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늘 수단에 불과합니다. 반면 충만한 사람은 현재 자체를 목적처럼 대합니다. 지금 하는 일 안에서 의미를 찾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완결된 단위로 살아냅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삶의 밀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바쁜 사람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충만한 사람은 시간이 빠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느끼되 쫓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바쁜 사람은 인간관계마저 일정처럼 관리합니다. 필요한 만남, 유리한 관계, 도움되는 연결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많아질 수 있지만 깊이는 얕아집니다. 충만한 사람은 관계의 수를 줄이는 대신 깊이를 선택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 진짜 필요한 만남에만 시간을 씁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는 있지만 관계에 매달릴 때 삶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충만한 사람은 오해받을 용기를 가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바쁜 사람은 늘 결과를 증명하려 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하루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반면 충만한 사람은 방향을 점검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자신의 삶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네카가 경계한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의미한 분주함이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는 삶보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삶을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생각 없는 움직임은 시간을 태우지만 삶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멈출 줄 알고 그 멈춤 속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등장합니다. 충만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하루가 성공적인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답게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짧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바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무거워진다고 느낍니다. 불길하고 피하고 싶은 주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태도가 삶을 가볍게 만들고 동시에 텅 비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가정합니다. 이 가정이 바로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착각입니다. 끝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순간 선택은 느슨해지고 미루는 습관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믿는 한 지금을 진지하게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공포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준점으로 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떠올릴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일들이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남의 평가, 순간적인 분노, 사소한 경쟁, 불필요한 체면은 죽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또렷해집니다. 어떤 관계를 지키고 싶은지, 어떤 태도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후회 없이 남기고 싶은지가 분명해집니다. 세네카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모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을 완결된 하루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않고, 오늘 표현해야 할 것을 숨기지 않으며, 오늘 선택해야 할 것을 회피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삶은 더 이상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은 조급함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는 더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여유를 되찾습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어냈을 때 생깁니다. 세네카는 특히 분노와 집착이 시간을 가장 많이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하루는 쉽게 흩어집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태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크기를 조절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분노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이만한 시간을 차지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감정은 스스로 작아집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통해 용기를 배운다고 보았습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덜 두려워집니다. 실패도 거절도 오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대담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고 미루지 않고 선택하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자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유한함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루는 밀도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네카에게 있어 잘 사는 삶이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끝이 와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마지막이어도 후회가 덜한 하루. 그런 하루가 반복될수록 삶은 더 이상 짧지 않습니다. 세네카가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 사람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지만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가 끝나면 그저 지쳐 쓰러집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돌아볼 틈도 없이 잠에 듭니다. 이렇게 끝나는 하루는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의 끝에서 잠시 멈춥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바라봅니다. 세네카는 이 시간을 하루를 회수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흩어졌던 시간을 다시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삶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삶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은 나의 가치와 일치했는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점검이 삶을 길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실패를 내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실수는 교훈으로 남기되 자책은 남기지 않습니다. 자책은 시간을 잡아먹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후회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면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유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을 몰아붙이면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만족의 기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평가할 때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더라도 방향이 맞았다면 그 하루를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일을 해냈어도 자신의 가치와 어긋났다면 그 하루를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삶을 조용히 안정시킵니다. 세네카는 하루를 끝낼 때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지켜낸 태도 하나, 피하지 않은 선택 하나, 불필요한 분노를 삼킨 순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소한 인식이 하루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시간을 늘려주지는 않지만 시간을 깊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의 걱정을 오늘 밤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시간에 맡깁니다. 밤은 정리의 시간이지 걱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네카는 밤을 맑은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날도 쉽게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하루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잠든 사람은 이미 다음 날의 시간을 빚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잠들기 전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분노, 불안, 비교는 하루의 끝에서 가장 크게 울립니다. 이 감정들을 그대로 안고 잠들면 다음 날도 같은 감정이 반복됩니다. 반면 하루를 정리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한 사람은 아침을 훨씬 가볍게 맞이합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삶을 길게 만드는 비결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끝내는 능력입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하루는 계속해서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미완성의 연속은 삶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떠나보낼 줄 압니다. 집착하지도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챙기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습니다. 이 태도가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세네카의 사상은 고대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닿아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선택지는 많으며 주의는 끊임없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잃기 더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메시지는 철학이기 이전의 생활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현대인의 하루는 시작부터 끝까지 외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림, 일정, 정보, 비교는 쉬지 않고 우리를 부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네카의 시선으로 보면 현대인의 시간 낭비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가 오늘의 삶에 던지는 첫 번째 실천은 명확합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주도권이 하루 전체의 균형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실천은 정보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많은 것을 아는 삶보다 필요한 것을 깊이 아는 삶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끝없이 흘러드는 정보는 시간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을 갉아먹습니다. 무엇을 보지 않을지 정하는 것이 무엇을 볼지 정하는 것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관계에서의 절제입니다. 모든 연락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세네카의 기준에서 보면 진짜 관계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존중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시간을 가장 조용하게 빼앗아 가는 습관입니다. 남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나란히 놓는 순간 삶은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세네카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리듬을 무시할수록 삶은 어긋나고 시간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는 또한 완벽함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태도는 시작을 미루는 가장 정교한 핑계입니다.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이 완벽을 기다리며 멈춰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아낍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다는 태도는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듣게 됩니다. 생각을 듣지 못하는 삶은 방향을 잃기 쉽고 방향을 잃은 삶은 바쁠수록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세네카의 철학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하라고 말합니다. 덜 반응하고 덜 휘둘리고 덜 욕심내라고 말합니다. 이 덜어냄의 과정 속에서 시간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 환경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인생의 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 자주 같은 말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억할 만한 순간이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네카가 말한 삶은 짧지 않다는 문장은 희망의 문장이 아니라 책임의 문장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와 우리 삶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세네카가 말한 삶의 충만함은 아주 조용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른 시간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 오늘을 내일을 위한 예비 단계로만 취급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삶을 하나의 긴 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완결된 하루들의 모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스스로 설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남고 삶의 일부로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하루는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분명한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나중에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준비 중이고,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가 삶의 시간인가? 준비만 하다 끝나는 인생은 끝내 시작되지 않은 인생과 다르지 않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삶을 되찾는다는 것은 시간을 붙잡아두는 일이 아니라 선택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시간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고 선택하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선택이 크든 작든 의식된 선택은 삶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세네카의 사상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할 이유도, 서둘러 증명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이 짧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의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인생이 길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너무 짧았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깁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오늘에 사용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는 순간 삶의 길이에 대한 감각도 함께 바뀝니다. 더 이상 시간은 우리를 앞질러 달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흔적을 남기며 걷게 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짧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로소 살기 시작했을 뿐이라고.